천안시 성완읍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리아 테니스파크 건립 사업에 있어 많은 기대감 한켠에는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기 아산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아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천안 중앙동의 미나리길 벽화마을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지역 수산인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과학과 상식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GTX-C 천안 연장 문제와 관련해 관련된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이것이 천안 연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패기 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한 비단상과 비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 성완읍 송동리 일원에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코리아 테니스파크 건립 사업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천안에는 국제적 규모의 테니스 인프라를 갖춘 종합 스포츠타운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사기극으로 막을 내린 한국 기독교 기념관 사건처럼 이 역시도 뜬구름을 잡는 사업은 아닌지 걱정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성완읍 송덕리 일원에는 현재 코리아 테니스파크 건립 사업이 진행될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 27만 평의 부지에 330개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37면의 테니스 코트, 각종 스포츠 시설이 들어설 이곳은 제대로 완성되기만 한다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종합 스포츠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코리아 테니스파크 측은 곧 본격적인 건립 작업에 앞서 호텔 회원가입 및 VIP 그룹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입장면 기독교 기념관 투자 사기 사건을 접한 천안 시민들로서는 선투자가 먼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코리아 테니스파크 측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기독교 기념관에 대한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현재는 가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단계이다 보니 회원 모집 정도는 저조한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호텔 이용권, 그러니까 우리 테니스 코트 이용권을 골드 회원하고 실버 회원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집 현황은 썩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공사가 진행되면 다 할 것 같아요. 코리아 테니스파크 측은 현재 천안시로부터 지구 단위 계획 인허가 승인을 받은 상태로 현재는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0월 중순경 허가가 난다는 가정하에 내년 말 테니스 코트를 비롯한 전반적인 스포츠 시설을 완공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호텔까지 차질 없이 건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졌습니다.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박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고법은 지난달 25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박경기 아산시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500만 원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에선 박 시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하자 사퇴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박 시장에게서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은 아산시청 일대 등 시내 일원에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어 민주당 안정근 시의원은 지난 1일 아산시의회 5분 발언에서 현 부시장 중심으로 행정체제를 꾸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개월은 아산시장에게는 백척간두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산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영한다면 아산 시민을 위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에 집중해 주시고 앞으로의 행정은 부시장 중심의 행정체제를 꾸려서 행정공백의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아산시의 골든타임인 3개월만 좀 참아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박 시장 거취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의 원도시민 중앙시장 인근에는 미나리길이라고 불리는 자그마한 골목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이곳이 자리한 중앙동에서는 지역 대학생 및 주민들과 함께 벽화마을을 조성해 지역의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 미나리길 벽화마을이 경남 통영의 동피랑 마을처럼 활성화돼 주민들은 물론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천안시 당국의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원도심에 자리한 미나리길 벽화마을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 중앙동의 주민들과 지역 대학생 등이 함께 마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생각에서 벽화마을로 꾸며졌습니다. 어느덧 벽화마을이 조성된 지 10년이 조금 지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조금씩 펴고 있습니다. 현재의 벽화마을은 시민들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엔 매력적인 요소들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천안TV가 찾았던 벽화마을에는 식음료를 판매하는 곳이 단 한 곳에 불과했고 계속 정주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 요소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또한 군데군데 폐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 천안TV가 만나본 주민들은 현재 벽화마을에는 전체 가구의 30% 정도만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폐가들로 인해 골목의 슬럼화 현상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입자들이 들어와 살고 원주민들 그 소유주들 10%? 여기 30%? 30%도 안 될 것 같아요. 벽화마을 가옥의 소유주들은 천안시 당국이 마을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곳 대부분이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돼 있어 소유주들이 권리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관할구청인 동남구청 관계자는 벽화마을 인근을 지적 불부합지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소유주와 시 당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협의만 진행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적 측량 성과라고 해서 그 성과가 조금 안 맞는 지역이긴 해요. 그럼 불법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뭐 어떻게든 측명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쪽에서 해결점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뭐 안 된다 이거보다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벽화마을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경남 통영의 동피랑 마을처럼 미나리길 벽화마을 역시 인근의 빈 상가들이나 가옥들을 활용해 이곳만의 특징을 지닌 마을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시절 서해 바다를 품고 있는 보령과 서천을 지역구로 뒀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수산인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과학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과학과 상식을 바탕으로 촘촘하게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산인과의 대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과 캐나다,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오염수 방류를 수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무조건 반대만을 한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우리 수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학과 상식을 강조한 김 지사는 해류의 영향으로 방류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은 과학적인 상식이며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을 발표하면서 방사능 실시간 감시, 어업지도선과 환경정화선의 방사능 측정기 추가 설치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수산물 소비 촉진, 가짜뉴스 엄정 대응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GTX-C 노선 천안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지역 수건 사업인데요.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입장이 엇갈리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우석 기자가 전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사업 시행자인 가칭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 주식회사와 GTX-C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연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GTX-C 노선 천안 연장은 지역 수건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기에 원장관의 발언은 기대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사비 부담입니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선 노선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천안TV 취재 결과 천안 지역에선 시비를 들여서라도 천안 연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천안시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데 있습니다. GTX-C 노선이 천안까지 오려면 오산, 평택 노선이 개설되어야 하는데 이들 두 지자체는 시비 부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산, 평택 노선이 개설되지 않으면 GTX-C 노선 천안 연장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선 국토부가 적극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안시의회도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은 그냥 단순히 수도권에 빠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천안시가 수도권에 편입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빨리 좀 국토부에서 결단을 좀 내려서 천안시까지 연장이 되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의회에서 또 우리 260회 임시회에서 거기에 대한 건의문도 채택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부나 의회 얘기를 해가지고 천안까지 연장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김지윤 교수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중국과 베트남 등 다국적 참가자들과 함께 국제융합예술작품 전시회인 에버그린 에버모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를 기반으로 한 융합예술의 향연이 될 이번 전시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소개합니다.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과 중국 하북과기대, 베트남 탕롱대와 국립하노이대 등 다국적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국제융합예술작품 전시회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천안신부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시와 시각예술을 결합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상명대 김지윤 교수가 주도하는 천안심 거리 프로젝트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에 선발돼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김지윤 교수와 그가 이끄는 상명대 에버그린 포엠팀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간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해 여기에서 추려진 작품들을 바탕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시화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를 사진하고 접목해서 사진시도 있고 또 그 영상과 접목해서 이제 시를 말하자면 자막이나 음성으로 깐 말하자면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영상, 그것을 멀티포엠이라고 해서 영상시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 오브제라는 거는 이제 천안의 자연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안의 자연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예술 작품도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는 것 외에도 풀꽃이라는 시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 초청, 토크 콘서트와 축하 연극 공연도 기획돼 있어 시민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9월 4일 교육 회복의 날을 맞아 입장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기에는 선생님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접한 충남교사노조 측은 김 교육감과 교육청에 SNS에서만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서울 서희초 교사의 49제 날이기도 한 9월 4일 교육회복의 날을 맞아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손을 맞잡겠다면서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엇보다 소중히 지키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희초 교사의 49제 날인 9월 4일이 교사들의 상처를 문의로 바꾸는 상징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교육감으로서 앞으로 선생님들을 보호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일선 교사들은 교육청과 김 교육감이 조금 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충남교사노조는 김 교육감의 입장문 발표 다음 날 성명을 내고 충남교육감의 교사 지지 선언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남교사 노조에서는 교육감이 페이스북 말고 정식 공문으로 안내를 해주든가 아니면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의하면 관할 청은 학교에 휴업 내지 휴교를 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이 아무런 피해 없이 이 공교육 정상화의 날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으로는 뭐 마치 보호할 것처럼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질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교사들의 집단 연가 움직임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이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교사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풍세면 주민자치회가 2023년 제5회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풍세면 주민들이 사전에 실시한 투표를 바탕으로 설정된 7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이날 마을 꽃길 조성, 수입나눔 농장 운영, 우리마을 이웃돕기, 무지개마을 학교 운영 지원, 우리마을 환경정비, 우리마을 특색거리 조성, 풍세초등학교 금연 캠페인 등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선엽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 풍세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지역의 민간 갤러리들과 손을 잡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5곳의 민간 갤러리들은 앞으로 공동전시 및 사업 발굴을 추진하게 되며 재단 측은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업무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돈 천안문화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시민의 전시문화 체험 및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100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수입수산물 업체 1,500이곳이며 중점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팔가리비, 멍게 등입니다.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특별점검반과 도와 각 시군 점검단이 2가지 경로로 원산지 표시 현장을 3회 이상 방문해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이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을 명실상부한 재즈의 도시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재즈 색소포니스트 홍순달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안TV 초대석에 뮤지션을 모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초중고를 천안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클래식으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로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악대에 가서 색스폰이라는 악기를 하면서 재즈로 처음에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에 일본으로 가서 약 7년 정도 수학을 하고 99년도 말에 귀국을 해서 대학에서 강의와 더불어 여러 음악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재즈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학과장 역임을 하고, 지금은 재즈 페스티벌 기획, 프로듀서 등으로 활동을 하며 현재 충남 정책 자문위원과 천안문화재단 자문위원, 그 다음에 국제 재즈 스트리트 총감독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03년 서울 솔리스트 재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시면서 많은 주목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재즈가 대중들에게 생소한 분야였을 텐데 어땠나요? 예, 당시에는 그 재즈의 가장 큰 인원 단체인 빅밴드, 19인조 빅밴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단체가 국내에 그다지 없어서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뮤지션들을 모아서 국내 빅밴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창단하고,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매주 연습을 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30년, 최근 30년 사이에 빅밴드로는 처음인 것 같긴 한데 2010년도에 서울 솔리스트 재즈 오케스트라 1집 DDR, 댄스 댄스 레볼루션이라는 앨범을 발표해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다카츠키 재즈 스트리트라는 페스티벌, 그 다음에 동경 스미다 재즈 페스티벌에 초대돼서 메인 무대에서 공연해서 한국 빅밴드의 존재와 실력을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집 8도유람을 발표를 했고, 2017년도 리베르 탱고라는 앨범 타이틀을 녹음을 했는데 여러 사정상 제작비 관련 등 여러 사정이 있어서 아직 앨범으로는 발표를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그 후에 5년 지나서 새로운 젊은 빅밴드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현재는 또 대부분 약간 좀 활동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유가 빅밴드 공연할 장소와 개런티, 경비 문제 등에서 그렇게 활동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가족들 모두가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도 같이 해주시겠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 저희 가족 4명, 아들 둘이 있는데 다 4명 다 경희대에서 음악을 전공을 했고요. 저는 이제 서울 경희대에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했고, 엄마는 피아노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큰아들은 수원에 있는 경희대 포스트 모던에서 색스폰을 전공을 하고, 작은아들은 경희대에서 역시 트럼펫을 전공해서 졸업을 했고, 현재는 엄마는 가끔 가족들로 간단한 공연 때 공연을 좀 하고요. 두 아들들은 재즈 페스티벌하고 뮤지컬, 가요 세션, 재즈 클럽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얼마 전 개최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에서 재즈 페스티벌 총감독을 맡으셨는데 반응이 어땠나요? 국내 최고 가는 뮤지션들을 초청해서 진행한 페스티벌인데요. 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수적으로 일단 홍보가 좀 덜 된 점과, 그 다음에 8월 달에 하다 보니까 무더위 속에서 야외 공연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고요. 또 전날 태풍이 와서 태풍 소식 때문에 많은 걱정 속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태풍이 다행히 전날 좀 다 지나간 후라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공연 시대가 좀 낮이다 보니까 좀 더위 속에서 많은 뮤지션들과 관객분들이 좀 고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좀 무더위 속에서 그래도 적지만 관객분들이 와주셔서 호응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네, 천안을 재즈의 도시로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반면에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하소연을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네. 그간 사실 혼자 맨땅에 헤딩할 정도로 천안을 재즈 도시로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SNS에
많은 홍보를 하면서 알리고 했는데요. 재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천안 시내에서 그런 재즈 클럽을 이 두세 군데 정도에서 같이 했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그것들도 다 문을 닫고 몇 년 전부터 천안에 재즈 페스티벌을 기획을 해서 준비 단계에 있었었는데 돼지열병 뭐 여러 가지 등으로 사실 많이 힘들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어렵게 도의원하고 시의원 그다음에 천안시의 도움으로 지난번에 국제 재즈 스트리트를 개최하게 돼서 많이 힘이 되었는데요. 현 실정에서는 사실 관공서의 절대적인 도움이 사실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일단 그와 더불어서 천안 시내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신나게 많이 즐길 수 있는 거리 공연 또는 그 좀 재즈 라이브 클럽이 어디선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이게 다른 도시들은 적어도 대전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물론 이제 천안보다는 큰 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천안에는 실용음악과도 있고 그래서 재즈 클럽이 있을 만도 한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저 자체도 사실은 어저께도 서울에서 연주를 하고 왔는데요. 천안에서 좀 어디선가 매일 어디 한 군데선가 좀 들을 수 있는 재즈 클럽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즈 밴드의 시립, 도립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요.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K-팝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뭐 일례로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최고를 찍기도 했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도 있고, 뭐 그 이전에 싸이도 있었었고. 근데 사실 그들이 미국 가서 점령한 팝으로 점령한 그 스타일은 국악도 아니고 클래식도 아닌 팝이라는 음악 장르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세계에 최고에 올랐습니다. 국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중하고 독특한 문화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으로 세계 시장에서 대중화를 가져오기에는 아직 좀 버거운 것 같고 어쩌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팝의 기본이 되는 뿌리에 사실 재즈 뮤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K-팝이 성공하기까지 국내에서 밑거름이 된 실용음악가의 탄생을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국내 여러 대학에서 실용음악과 생활음악과 포스트 모던 뮤직, CCM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그 이름은 그래 다르지만 그 재즈라는 음악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곳에서 초창기에 가르쳤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사실 재즈를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재즈에 변형된 또 다른 이름으로 실용음악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온 것 같은데 천안시를 하나만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에까지 확대를 하면 사실 국악을 가리키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충남예고에서는 국악과 클래식과가 있는데 그 외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한두 군데 피아노 전공으로 클래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와 반면에서 충남에서는 사실 실용음악과가 13개의 대학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약 2,200여 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안에만 4곳의 대학이 있습니다. 충남에도 그 K-팝의 위대함을 알고 거기에서 많은 지원과 공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번 K-컬처, 천안에서 진행한 K-컬처에도 K-팝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 K-팝이 성공하기 전에는 어떠한 지자체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사실 없었어요. 사실 다 된 것에 갖다가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갖다 숟가락을 얹어서 그거를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했던 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와 충남의 이러한 시립 예술단이 사실 꽤 존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현 시대에 맞게 이렇게 재즈, 실용음악 하는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또 다른 더 멋진 그 K-팝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이 어떤 시립이나 공립화된 그러한 단체에서 직업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하다 보면은 더 우수한 세계를
국악으로도 더 빨리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뮤지션들이 길러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사실 경쟁률이 실용음악가가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컬 같은 경우는 일례로 5명 뽑는데 2,000명이 온다든지 네. 기타 2명 뽑는데 예를 들어서 152대 1 이 정도의 아주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입학한 학생들인데 사실 졸업하고 많은 친구들이 음악을 포기하거나 음악을 하고 싶지만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는 이렇게 생활하기 힘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그러한 희망을 주고 좀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음악 활동할 수 있도록 시나 도에서 아마 머지않아 어느 시나 어느 도에서 먼저 이것을 아마 실행하는 시나 도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놓치지 말고 천안시나 충남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국내에도 재즈 페스티벌들이 많은데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재즈 스트리트, 그러니까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재즈 스트리트인데요. 지금 천안 아산역을 출발해서 천안시청 봉서울 앞에 그 종합운동장 있는 데까지 이 거리를 재즈 스트리트로 만들어서 국내 실용음악하는 학생들, 물론 뭐 세계적인 뮤지션, 국내 뮤지션, 아마추어 뮤지션까지 해서 한 10,000여 명을 초대를 해서 길거리에서 하루에 한 4, 50군데에서 쭉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재즈 길거리, 국내에 아마 최초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시민들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재즈 스트리트를 계속 기획하고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재즈가 이런 어떤 중요한 공연장들이 좀 있는데 이러한 공연을 기획을 해서 이번에도 10월, 아직은 미정이지만 10월 말 정도에 재즈 인 시티라는 타이틀로 불당동이나 성성동에서 아마 이틀 정도 이렇게 페스티벌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재즈라는 음악이 사실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오셔서 사실 들으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입으로는 맛있는 것을 먹고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귀로는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음악을 들어서 마음에 따뜻함을 얻고 희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재즈라는 음악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1도 없지만 재즈라는 음악을 들어서 한 곡 들어서 또한 정말 행복하고 희망을 얻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천안에서 이러한 재즈 음악이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재즈 스트릿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천안시 곳곳에서 재즈 음악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덧 9월입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고 극한 장마로 인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가는 지난 여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로 울상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힘을 합쳐 극복해내곤 했죠. 어려운 시절일수록 이웃을 돌보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